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순간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4번째 시간으로 식상 변화를 말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화, 식상, 너무 식상해서 바꾸자는 얘기인가요? 자, 우리가 십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까지 십신의 식상은 뭘 의미합니까? 식상이란 목화토금수에서 화의 의미, 바로 이 화의 의미가 일간, 사주에서 적용시킬 때 일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식상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다시 이 식상에 대해서 한번 식상의 기질, 튀는 기질, 변화, 개혁, 혁명이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식상, 변화라. 식상. 여러분, 식상.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 남과 같아서는 안 된다. 달라야 된다. 변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유행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개념들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럴 때 강의를 해나가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식상의 개념이거든요. 저는 지금 더 이상 깨질 고정관념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깨질 고정관념이 있는가? 즉, 더 이상 깨먹을 고정관념이 없다. 고정관념을 지켜라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식상은 바로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 튀는 기질, 바로 이게 식상의 기질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 와이셔츠가 지금 튑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줄이 빨갛게 해서 튀는 색깔이 지금 화면에 튀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약간 돌출되고 튀는 개념, 이게 바로 식상의 개념입니다. 목화토금수에는 뭘 의미합니까? 식상이라는 개념은 화의 성정을 의미하죠. 여러분, 목화토금수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과 즉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사주의 십신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행과 십신을 그냥 외워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성, 관성도 무조건 암기해서 암기하다 안 되면 또 끼워 맞추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오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사주학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행의 원칙에 맞는 상태 속에서 그 법칙대로 식상의 개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또 주변에서 만약에 사주를 강의하는데 아직도 간목은 동량지목, 큰 나무, 도끼로 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물론 아직 전파가 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그런 분들은 지금 사주학에 대해서 최소한 현재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지 못했다, 내지는 좀 더 깊게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개념들이 바뀌고 있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오행의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짚으면서 또 시작을 해나갑시다. 우리는 동그라미를 즐깁니다. 그렇죠? 많이. 세상은 이렇게 둥글둥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동그라미의 세상을 만에 하나의 동그라미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그라미를 딱 그렇게 반 자르면은 위만 이렇게 엎어놓으면 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반대로 엎으면 또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자전과 동시에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 대입하다 보면 평균점, 잘 나갈 점, 못 나가는 점. 자, 실제 동구원에 보면은 이 평균적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 정점에 있는 사람, 하점에 있는 사람. 누구나 항상 정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부자 사주다, 부자다 이렇게 딱 결론져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때죠.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 것이지,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것인 거고 항상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특성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념인 겁니다. 너무 신비주의나 추상적 개념은 버리십시오. 뭔지 아시겠죠? 자, 오행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된다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오행의 기본 개념,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 이것이 돼 있지 않다면 식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십신과 십신, 즉 십신은 천간론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천간론이라는 개념이 물론 적천수에서부터 간목, 참전, 탈태, 환골 이렇게 가지고 아름드리함과 하늘을 찌르 이렇게 해서 이미 어떤 그 물상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때 중국의 학자들, 우리 학문이 중국에서 많이 발전을 가졌죠. 그리고 일본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참 재미있는 이스데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끝까지 갔습니다.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상론이라 하는 것들 참 아주 멋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 을목이 부드러운 나무니까 큰 물을 만나면 출수부용. 이거 을목이 물에 이렇게 썩어버린다. 나무뿌리 약하니까. 그러지 않아서 선목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도와 남자들 통해 헤매 빠진다 내지는 뭘 안 된다. 이런 물상론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는 소설 속으로 넣어놓고 실제 논리에서는 배제시켜줘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뭡니까?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자, 오늘 공부하는 식상이라는 것은 뭘 하겠습니까? 화의 개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튀는 기질, 툭툭 튀는 기질, 강하게 튀는 기질, 돌출하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히 또 목화토금수 오행을 짚겠습니다. 수없이 했다고요? 수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관념 속에서 바뀌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주학을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들이든 처음 공부한 사람이든 관념으로 바뀌어줘야. 이 관념이 뭡니까? 관념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게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잘 돼 있어야만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고 작품이 잘 나옵니다.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화토금수에서 고정관념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은 목을 의미합니다. 목. 그리고 수를 의미합니다. 수 속에서 온 목. 현실에서는 목이 고정관념입니다. 최. 그리고 화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왜? 현실의 개념이 어디로 하겠습니까? 목이기 때문에. 목에서 화로 변해가는 것. 최초의 변화, 이것이 바로 식상이죠. 그래서 이 개념, 자, 목이 뭡니까? 원래의 오행 속에서, 본래의 오행 속에서 목은 5단계로 나눠지는 속에서의 목과 사주에 대입시킨 상대적 개념에서 목은 약간은 다른 거죠. 상대적 개념에서의 목은 뭡니까? 바로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 왜요? 나기 때문에. 목에서 바라보는 세상, 사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목화토금수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오행의 5가지 특성이 정확히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4가지 특성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4가지 특성으로. 그래서 사행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상체질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바로 여기에 있다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특성, 즉 목에서 바라보는 4가지 화, 토, 금, 수를 음양으로 나누면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념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8가지. 근데 8가지가 정확히 모든 것이 구분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왜? 8가지 속에서는 1가지 내지 2가지가 또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이 목이 바라보는 화, 토, 금수 4가지 내지는 화, 토, 금수 4가지를 음양으로 나눈 8가지와 목이 바라본 목 자신은 다른 겁니다. 이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여있을 때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총인원 10명, 5명 하지만 반드시 나와 나머지로서 가장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머지 세상이죠. 이 시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에서도 이제 이거 시각에 따라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명목으로서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서. 과학은 철학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 반영되는 것,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을 계량적인 밝혀진 논리체계로 밝혀놓는 것들, 이것들이 과학인 거죠. 우리는 과학하면 무조건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매한 건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조차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과학인이 미신인을 너무나 많이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확히 아십시오. 알아두십시오. 상식도 많이 알아두십시오. 자, 목의 개념. 원래의 목의 개념은 뻗어가는 특성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목의 개념은 잘 알지 못하는 게 목의 개념인 겁니다. 사주학에서 이 목의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우리가 비견, 겁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또 왜 이렇게 나눕니까? 합해서 그냥 비, 이 비자로 씁니다. 비 내지는 비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걸 음양으로 나누면 비견과 겁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비견과 겁재. 바로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은 목화토금수에서 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상대적 개념이니까. 바로 목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목도 십간으로 나눈다면 간목과 을목이 있겠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기준은 간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목에서 나머지를 바라본다고 칠 때 간목이 가장 잘 알지 못하는 특성이 뭘까요? 간목에서 나머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간목이 볼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을목이라고요? 여러분, 을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마주 보이는 것. 무심히 바라보는 것.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 밝히지 말라고 하죠. 밝힌다. 뭘 밝힙니까? 남자는 여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돈을 밝히죠. 현실의 개념.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인 거면 안 보이면 이상인 거고. 그래서 현실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토, 금이죠. 그런데 순서를 볼 때 뭐가 먼저 눈에 보입니까? 토가 먼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바로 현실 개념은 토를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현실에서 현실의 개념은 또 뭡니까? 재물, 돈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돈. 왜? 오행에서 수와 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수와 목의 관점에서 토의 역할은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지만 현실은 중간자인 중이 빠져있는 개념인 거고, 목에서 바라보는 토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에서 뜬구름을 잡다가 토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간목이 바라보는 것,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되는 간목이 바라보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기토가 되는 거지. 기토. 이게 바로 합의 논리기도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나중에 사주를 칠 때 현실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현실에서 첫째 돈으로 치죠. 그리고 두 번째 권력으로 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보통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많이 밝히게 돼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 개념을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특성이 간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목의 특성은 잘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간에 갑을병정 1득이니까, 아니면 아름드리 나무 양나무니까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급하게 앞으로 나가는 천만의 말씀. 단 현실 감각이 있다. 맞습니다. 꼼꼼하다. 맞습니다. 비상하다. 두뇌가 뛰어나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주학 충분히 바뀝니다. 지금 뒤집어집니다. 아직도 간목이면 우두머리 앞에 나서려고 한다. 간목일간이 앞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간목 외에 또 다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을목이 있든 식상의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간목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절대, 간목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간목 2개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 쌍목 위림, 3개니까 삼목 위삼 큰 나무 3개가 숲을 이룬다. 그래서 강하다. 천만의 말씀. 물론 강한 기질도 있습니다. 현실에 밝습니다. 간목이 2개나 3개가 모여있다. 간목일간에. 그럼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두뇌 플레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신중합니다. 절대 앞으로 함부로 안 나섭니다. 절대 안 나섭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다고 등치가 크다고요? 뭐 아주 왜소하진 않을 수 있어도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간, 오행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처음에 십간과 오행을 구분했는지를 보십시오. 관념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걸 가지고 언제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